이재명 재판 연기됐다. 이재명 법원이 굴복했다. 아유 진짜 쪽팔립니다. 진짜 쪽팔려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초에는요 5월 15일에 개최하기로 했었어요. 5월 2일에 서울고법에서 5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쪽팔리게 5월 7일에 5일이 딱 지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요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야 여러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의 의장도 딱 버티면서 말입니다. 트럼프 공격해봐. 나는 시장을 지켜낼 거야 하면서 자존심으로 버텼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굴복했어요. 개처럼 설설설설 겼습니다. 야 진짜 창피하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범죄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직선거 선거법은 재판이 633입니다. 6개월 1심을 하고요. 3개월 2심 또 3개월 2심 3개월 3심 상고심이죠. 이렇게 633 원칙이에요. 1년 만에 다 끝나야 돼. 그런데 보세요. 2022년 9월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예요. 9월이에요. 9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 불구속 기소부터 하자고요. 그러면 재판이 633이면 적어도 말입니다. 2023년에는 끝나야 될 재판입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 서울중앙지법 11월 2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런데 이게 서울고법 항소심에 무죄 났어요. 그러다가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서울고법으로 보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공판기일까지 지정했다가 이거 공판기일 변경했습니다. 쪽팔리죠. 기본 원칙을 안 지킨 사법부가 개판이고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상권 분립이 기본이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예요. 그런데 그 사법부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새끼들이 됐습니다. 개새끼들. 개새끼들은 주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고개 숙이고 꼬리 흔들면서 딸랑딸랑 거리잖아요. 지금 그 딸랑이를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개새끼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굳건히 버티면서 트럼프 공격해봐. 나는 시장경제에 따를 거야. 우리는요. 사법부라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상권 분립의 한 주체가 다 개처럼 지저댄다고 생각을 하니 쪽팔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공명선거요. 공명선거라고 하려면 선거법이 633 원칙을 따랐어야 돼요. 633 원칙을 따르는데 대통령 선거가 꼈다. 이게 문제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33 원칙에 따랐는데. 그런데 633 원칙에 따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피하려고 지랄 발광을 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쪽팔립니다. 아이고 진짜 쪽팔려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재판관이 전 누구인지 아는데 그 재판관은요. 판세죠. 그죠? 판세라는 것은 판사 새끼라고 하지만 이번 판결은 판사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딸랑 개새끼.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창피하네요. 너무나 창피하네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입니다. 김문기가 골프 안 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프 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 국토부 협박 안 했다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이런데도 지금 저는 사법부가 굴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 이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예, 사법부조차 이렇게 굴복하는데 우리 시장경제 안 부서질까요? 저는 부서진다고 봐요. 지금대로 가면. 자유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면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내가 시장을 지배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됐으며 개판 죽이 났죠. 완전히 다 부서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환진 TV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를 내걸고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송을 할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먼저 무너지는 소리, 포퓰리즘으로 돈 퍼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소리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 독재공화국 될 거예요. 왜 독재공화국이 되는지 보세요. 위인설법이 너무나 난립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는 재판을 중지한다. 이재명 후보 당선 후에 당선 무효형 선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예, 이재명 후보 당선 후에 면소라고 하죠. 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면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소원 대상의 법원재판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은요.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추진하겠대. 대법관조차도 친민주당 대법원 만들기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런 걸 보니 독재로 가는 겁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시장경제는 개판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법치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인데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봐서는요.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다. 사법부조차 굴복을 했으니 이제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도 민주당, 입법부도 민주당, 사법부도 민주당. 대한민국은 한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독재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 저는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이 생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정환진 TV는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것처럼 굴복하지 않고 정론직필로 계속 대응하겠습니다. 정론직필. 아마 정환진 TV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론직필을 하지 않으면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모두 말입니다. 개처럼 납작 엎드려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